오늘 패스트 트랙 때문에 이 난리가 났어요, 정말. 네. 근데 저도 사실 생소한 단어거든요. 패스트 트랙, 약간 그 안에 뭐 패스트니까 빠르다, 뭐 이런 의미 담겨 있을 것 같은데 네. 이게 정확히 어떤 건가요? 패스트 트랙이라는 게 이제 제도만 설명을 드리자면, 이렇게 법안이 패스트 트랙으로 지정이 됐다 하면 그 법안을 여야가 뭐 합의를 해서 보통 법안을 이렇게 본회의에 올려서 이제 표결을 하잖아요. 네. 근데 그 과정에서 여야가 합의가 안 되더라도 이 법안을 무조건 본회의에 올릴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패스트 트랙이에요. 그래서 법안이 만들어지고 그게 패스트 트랙에 지정이 되면 그 날로부터 최장 330일 이내에 330일 후에는 무조건 본회의에서 그 법안에 대한 투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법안 같은 경우가 뭐 너무 여야 간 이견이 갈린다든지 혹은 어떤 이해관계 때문에 이 법안을 무조건 저지하는 그런 세력에 의해서 좋은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는 그런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 도입된 그런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도입 초기에 뭐 의도 자체는 좋은 거 아닙니까? 들어갔을 때는. 그쵸. 이게 굉장히 그러니까 선한 법안, 좋은 법안들이 괜히 국회에서 이권 싸움 때문에 막히는 걸 막자 해서 도입이 된 건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지금 국회가 막혀있는 그런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한 거죠. 이게 국회 전체가 올스타 될 정도로 어쨌든 중요한 사안이긴 한 거죠. 그렇죠. 이번에 패스트트랙 법안이 굉장히 문제가 된 게 사실 되게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어서요. 그러니까 큰 내용만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네. 첫 번째는 선거제 개편이 있습니다. 이 선거제 개편이라는 게 내년에 이제 총선이 치러지게 되잖아요. 그 총선에서 게임의 룰을 정하는 그런 제도를 이제 바꾸자 하는 건데, 지금 뭐 많이들 들어보셨겠지만 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해서 지역구 의석수를 조금 줄이고 비례대표로 뽑히는 의석수를 좀 늘리는 그런 식으로 좀 바꿔보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야 4당은 다 찬성을 해요. 민주당부터 해서 뭐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그리고 정의당 다 찬성을 하는데 한국당이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그 선거제 개편이 일단 제일 큰 이번 패스트트랙의 내용이고요. 선거제 개편. 네. 네.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설치. 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게 줄여서 이제 공수처라고 하는 건데, 공수처, 네. 이제 말 그대로 고위 공직자들을 수사하는 그런 기관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검찰 혹은 뭐 경찰 그런 높은 분들을 한번 제대로 그분들에 대한 감시를 해보자라는 취지에서 도입되는 공수처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법안을 가장 골자로 하는, 그리고 뭐 검경수사권 조정이라는 내용도 있기는 한데, 아무튼 그 두 내용이 좀 많이 이견이 갈리는 상황이어서 그게 포함된 패스트트랙이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좀 이견을 빚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유한국당이 국회 철야 농성에까지 도입을 하면서 네. 굉장한 반대를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까지 반대를 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을 좀 드리자면, 일단 선거제 개편을 하게 되면 한국당 입장에서는 도움이 될 게 없어요. 왜냐하면 그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게 결국에는 정당에 투표해서 그 정당이 득표한 그 표심이 있잖아요. 네. 그 득표수에 비례해서 비례대표 의원한테 의석수를 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되면 한국당이 왜 작년에 재작년이죠? 탄핵이나 이런 것 때문에 지지도가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 요걸 섣불리 도입하게 되면 본인들의 의석수가 줄어들 위험이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지역구 같은 경우도 줄어들게 되는데, 한국당은 그 각 지역에서 뽑히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지역에서 당선되는 분들이. 그렇다 보니까 선거제 자체가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정당이 크면 클수록 이 선거제는 크게 도움이 안 돼요. 민주당도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민주당이 이번에 선거제 개편에 나서는 이유는 공수처 때문이에요. 공수처가 대통령의 공약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공수처 설치를 이번에 무조건 이뤄내야 되는 거죠. 대통령 공약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래서 민주당은 그래, 우리가 선거제 개편 받아줄게. 그러니까 공수처도 같이 하자. 그래서 같이 태우게 된 건데, 한국당은 공수처 자체도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비상의원총회를 한국당이 하루 종일 계속 했는데, 거기서 나오는 얘기가, 일단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을 하게 되면 지금 여야 4당 이 전체 다 민주당이랑 같이 해서 요 패스트트랙 올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그것 자체부터 한국당 입장에서는 너네 범여권 형성해서 지금 우리만 야당으로 왕따시키고 너희들끼리 뭐 하려는 거지? 지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약간.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선거제를 개편해서 내년 총선이 되면 결국에는 민주당을 1중대로 하는 그 2중대, 3중대 정당들이 다 모여서 좌파 연합 세력을 만들 거다. 근데 이렇게 되면 이들이 할 수 있는 게,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많아지거든요. 그쵸. 이 사람들이 전체 300석 중에 200석 이상을 차지하게 되면 당장 개헌부터 해서 국가보안법이나 이런 굉장히 중요한 헌법들부터 고쳐나가기 시작할 거다라는 게 제일 첫 번째 문제 제기였고요.
그리고 공수처법안 같은 경우에는 왜 반대를 하냐면 검찰이나 이렇게 고위 공직자들을 수사를 해야 되는데 지금 공수처에 수사권하고 기소권하고 그러니까 수사를 할 수 있는 권한 그리고 법원에다가 이 사건 혹은 이 사람에 대해서 심판을 해주세요라고 직접 낼 수 있는 기소권까지 모두 다 가져간단 말이죠. 근데 이렇게 되면 막강한 권력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공수처가. 근데 검찰도 안 그래도 좀 높은 사람들이고 굉장히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 위에 또 공수처가 이렇게 되면 검찰이 어떻게 뭐 이제 정부 고위 사람들이나 혹은 뭐 중요한 정부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수사를 하냐. 이 위에 더 무서운 애들이 있는데. 권력이 또 생긴다.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구조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 검찰 있고 그 위에 공수처 있고 여기 대통령이 있는 한국당은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공수처를 도입하게 되면 결국에는 대통령이 사법부까지 다 장악하게 되는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도입하면 안 된다라고 지금 결사 반대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말씀하신 이 대통령 아래 이 라인이라고 할까요? 이것은 자유한국당의 입장입니까? 아니면 실제로 그렇게 되는 걸까요? 그게 참 이렇게 된다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사실 어려워요. 그러니까 한국당에서는 그렇게 보려면 충분히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그래서 바른미래당에서 얘기를 했던 게 공수처에 그러면 기소권, 수사권 다 주지 말고 딱 수사할 수 있는 권한만 제한적으로 부여를 하자. 그러면 그렇게 막강한 권력이 안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이제 중재안이 조금씩 받아들여지기는 했는데 그래도 사실상 그 좀 위에서 권력을 휘두를 수 있는 여지는 있는 거죠. 한국당은 만약에 그렇게 되면 어떡할 거야? 라는 문제 제기를 미리 하는 거고 이제 뭐 민주당이나 다른 정당들은 아니 그래도 고위 공직자들 뭐 요즘 여러 사건이 있었잖아요. 뭐 김학의 사건도 그렇고 그때도 검찰에 대한 어떤 투명성에 문제 제기를 하는 부분들이 많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더 엄정하게 수사하기 위한 기관이 무조건 필요하다 지금 우리한테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여서 누가 맞다 틀리다 딱 이렇게 양분해서 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국회 생생한 현장들 좀 자세히 전해주세요. 이지영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